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용의 뉴스 라이브 문을 엽니다. 12월의 첫날 매서운 추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영하 7도로 시작한 날씨는 한낮에도 크게 오르지 않겠습니다. 정유년 새해를 소개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2017년도 달력 한 장만 남기고 있죠. 다시 돌아오지 않을 한 장의 달력, 허투루 보내지 말아야겠습니다. 12월 1일 박용의 뉴스 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서울에서 내진 설계가 적용된 건축물은 30%, 학교 시설 역시 26.5%에 그치고 있습니다. 옛 용산구청사가 어린이 시설로 탈바꿈됐습니다. 장난감 나라와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들어섰습니다. 정부와 서울시가 상일동 일대 개발 제한을 풀면서 강동 엔지니어링 단지 조성에도 파란불이 켜졌습니다. 여대생 거주 비율이 높은 성동구 사근동에 범죄 예방을 위한 장치들이 마련됐습니다. 지진 관측 이래 두 번째로 규모가 컸던 포항 지진이 발생한 지도 보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여진에 대한 불안은 여전히 남아있고 대한민국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내진 설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내진 설계는 얼마나 돼 있을까요? 이혜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지난 30년간 내진 설계 기준은 꾸준히 강화됐습니다. 1988년 6층 이상 신축 건물에 안에 내진 설계가 의무화된 이후 5차례에 걸쳐 기준이 강화됐고 올해 12월부턴 2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로 범위가 확대된 상태입니다. 사실상 앞으론 대부분의 신축 건물이 내진 설계 의무 대상이란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규정을 적용받지 않은 기존 건축물들입니다.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민간 건축물 약 264만 동 가운데 내진 설계가 적용된 건축물은 2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의 경우만 살펴보면 내진 설계율은 30% 정도 수준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학교 건물입니다. 대다수의 학교는 지진 시 1차 대피소나 구호소로 쓰일 예정인데 오래전에 지어진 건물이 많아 내진 설계가 돼 있지 않기 때문. 전국 학교 시설 중 내진 설계가 된 곳은 23%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 지역의 경우도 학교 시설 내진 설계율은 26.5%로 낮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서울시 교육청은 매년 400억 원을 투입해 2034년까지 전체 학교 건물의 내진 보강 공사를 완료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과 같은 민간 건축물의 내진 설계율을 끌어올리기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천만 원에 달하는 공사 비용을 집주인이 전부 부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기존 건축물의 내진 보강 공사를 진행할 경우 지방세 감면 혜택이 있지만 공사 비용에 비해 턱없이 작아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닌 만큼 지진 피해를 줄이기 위해 반드시 진행돼야 할 내진 보강 공사. 좀 더 실질적인 혜택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혜진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지진에 대비한 내진 설계나 보강을 해야 할 건물들이 상당수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장 서울 같은 대도시에서 지진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내진 성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계속해서 지혁배 기자입니다. 떨어진 건물 외벽 조각이 바닥에 나뒹굽니다. 기둥은 부서져 철근이 훤하게 드러났습니다.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의 지진이 강타한 현장입니다. 전국적으로는 80%, 서울시의 경우 70%의 건물이 지진에 무방비로 노출된 상황. 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기존 건축물의 내진 성능 강화와 지원 방안을 찾기 위한 토론회가 마련됐습니다. 도심 한가운데 특히 서울 지역에 지진이 발생했을 경우에 이에 대한 대비책을 우리가 어떻게 세워야 하며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먼저 포항 지진으로 화두가 된 필로티 건물의 안전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원인이 설계와 시공 부실로 드러난 만큼 시공 감리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제대로 그것을 계획을 하고 설계를 하고 또 시공도 제대로 하도록 관리도 하고 그것을 제대로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괜히 엄한 피로제 건물을 지인으로 만들었다. 우리나라 특히 공공공사는 그러면 책임과 합리가 있습니다. 근데 민간공사에서 시공단이 누가 합니까? 동네 김씨 아저씨 그 집을 다 짓고 있습니다. 민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다중이용 시설과 일반 건축물에 대해선 세금 감면 같은 혜택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는 약간의 그 특례를 이용해서 이런 내진 보강을 전제로 한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서울시는 내년 초까지 내진 성능 강화를 위한 지원 방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정부에 공사비 보조 같은 공공 지원을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국토부는 현행 내진 보강 지원 정책의 실효성 부족에 대해선 공감하면서도 정부 지원 강화는 신중히 접근해야 할 문제라는 입장입니다. 단기 정책 연구와 함께 제도 개선 또 개선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각적인 내진 보강 유인책 마련의 시급성과 필요성이 논의된 만큼 국회와 국토부에선 건축물의 내진 보강 관련 법률 개정과 후속 조치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지역부입니다. 지난 2010년 용산구청사는 원효로에서 현재의 이태원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용산구청으로 사용되던 옛 청사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공간으로 재탄생돼 문을 연다고 합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김동훈 기자. 네, 저는 지금 용산 꿈나무 종합타운에 나와 있습니다. 네, 꿈나무 종합타운 어떻게 만들어진 공간입니까? 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 용산 꿈나무 종합타운은 옛 구청사로 쓰였던 곳입니다. 네. 지난 1978년에 건립된 곳인데요. 지난 2010년엔 여기에 있던 용산구청이 현재 위치인 용산구 이태원동으로 이전했습니다. 이전한 후에는 이곳이 보건소와 청년창업 지원센터로 쓰였는데요. 동시에 이 옛 구청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다각도 고민이 있었습니다. 마침내 2015년 10월 이곳을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종합타운을 건립하기로 계획했습니다. 네. 이후 지난해부터 약 1년여간의 리모델링 공사를 마치고 오늘 개관식을 가지고 새로운 모습으로 선보일 예정입니다. 예. 최근 보육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 이 지역 내에서는 반가운 소식일 것 같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이 종합타운은 크게 3개 동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네. 본관과 본관 뒤쪽으로 있는 별관, 그리고 정문 앞쪽으로 있는 어린이집까지 총 3가지 공간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예.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은 본관 1층입니다. 제 왼쪽으로 보이는 곳이 용산구 장난감 나라라는 곳입니다. 이곳은 보시다시피 약 3천여 종의 장난감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예. 최장 21일간 장난감을 빌릴 수 있기 때문에 어머니들에게 인기가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제 왼쪽으로는 원어민 외국어 교실이 있습니다. 용산구 하면 역시 글로벌한 도시죠. 여기서는 영어와 일어를 비롯한 다양한 나라의 언어를 배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곳이 1층인데 2층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영아와 유아 이렇게 나뉘어져서 놀이터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 뒤쪽으로 별관이 하나 있는데요. 별관 1층에는 이 전통 한옥식 서당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기초 한자와 동양 고전 등을 배울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합니다. 예. 이 어린이뿐만 아니라 이 청소년도 함께 이용하고 즐길 만한 공간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마지막으로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용산구 꿈나무 종합타운 이 영유아와 어린이, 청소년까지 다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인 것이 특징입니다. 네. 이곳 지하 1층은 원래 옛 구청사 청사 식당으로 사용됐던 공간입니다. 예. 현재는 청소년을 위한 공간으로 마련되어 있는데요. 이 기타와 드럼을 배울 수 있는 음악 활동실과 그리고 요가와 무용 등을 배울 수 있는 이 체육 활동실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 3층에는 도서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바로 꿈나무 도서관인데요. 이곳은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뿐만 아니라 성인까지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곳 5층에는 대극장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175석 규모의 공연장이 마련된 것인데요. 이곳에는 어린이집 프로그램 발표회와 그리고 각종 공연과 영화 상영 등이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용산구 꿈나무 종합타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김동훈 기자 수고했습니다. 이 관공서에서 어린이 공간으로 탈바꿈된 옛 구청사가 어떻게 활용될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산구 연결해봤습니다. 어제 오후 9시쯤 서울 중구 황학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사고로 거주자 이모 씨 등 2명이
연기를 흡입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오피스텔 내에서 사용하던 전기 매트리스를 장시간 켜놔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3시쯤 서울 중구 주교동의 한 작업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벽 일부가 그을리고 전기로와 내부 직기류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약 3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오늘 새벽 1시 30분쯤 서울 마포구 성산동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났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벽 일부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76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아파트 베란다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4시쯤 서울 성동구 송정동의 한 음식점에서 불이 났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냉장고와 주방용품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26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뉴스라이브 사건 사고였습니다. 버려진 나무들을 활용해 난방 연료를 공급하는 노원구 목재 펠릿 사업. 효율성 문제와 반환경적이라는 지적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펠릿 난로를 이전해달라는 목소리가 계속되면서 사업 자체를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박선화 기자입니다. 노원구 아파트 단지 내 테니스장입니다. 대기실 한켠에 펠릿 난로가 가동 중입니다. 본래는 근처 주민센터에 있던 것인데 올 하반기 이곳으로 이전 설치됐습니다. 연기와 그을음 발생 탓에 이전 설치 요구가 있었는데 이곳 테니스장에서도 환영받고 있진 못합니다. 저쪽에 있는 사람들이 좀 매캐한 냄새 난다고 그 얘기를 하는데 일단은 저 연료 쓰고 나서 이제 회의를 하겠죠. 이걸 계속 쓸 건지 그럼 또 연료를 사야 되고. 지난 3년간 펠릿 보일러와 난로의 이전 설치 발생 건수는 11건. 현재 노원구에 설치된 40대의 펠릿 난방기구 가운데 4분의 1 정도가 자리를 옮겼습니다. 10월 말경쯤이야. 20에서 25일 사이. 10월 달에. 잘 떼세요, 그리고. 문제는 이전 설치 비용까지 발생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노원구 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선 현 상황을 꼬집는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마은주 의원이 행감장에서 공개한 지난 3년간 펠릿 난방기구 이전 설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펠릿 보일러 한 대를 이전시키는 데 발생하는 비용은 120만 원, 난로는 60만 원입니다. 합계를 내보면 2015년부터 올해까지 5천만 원의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한 대 이전 비용만 지금 100만 원, 120만 원. 그러면 탈착 비용만 연간 약 한 5천만 원씩 들어가요. 이에 대해 노원구는 앞으로 신규 설치는 없을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기계의 내구 연한이 닿을 때까지만 유지 관리해 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완전히 내구 연한이 끝나고 사용자들이 이제 사용할 수 없을 때까지는 유지돼야 되지 않을까. 최소한의 경비만 저희가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초기 친환경 사업으로 주목받은 목재 펠릿 사업. 지금은 기계의 수명이 다하기만을 기다리는 신세가 됐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선아입니다. 강동구 상일동 엔지니어링 단지 조성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최근 정부와 서울시가 상일동 일대 개발 제한을 풀었기 때문입니다. 중공업과 IT 업종이 들어설 첨단 산업단지로의 탈바꿈이 기대됩니다. 박영찬 기자입니다. 강동구 상일동 엔지니어링 단지 조성 사업이 본 궤도에 올랐습니다. 사업 추진의 마지막 걸림돌이었던 개발 제한의 족쇄가 풀리면서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엔지니어링 단지가 들어설 상일동 일대엔 건축과 플랜트 등의 중공업과 정보통신업종이 들어설 계획입니다. 정보 서비스, 연구개발,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과학기술 서비스, 건축과 관련돼 있는 분야뿐만 아니라 과학기술 서비스가 엔지니어링과 이렇게 융합된 이제 그런 형태의 단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동구는 이미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첨단 업무 단지와 개발 초기 단계인 고덕 상업 업무 단지와 연계해 상일동 일대를 4차 산업혁명을 이끌 지역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청사진도 제시했습니다. 강동구는 엔지니어링 단지 조성에 필요한 토지 보상과 용지 공급 계획을 2020년까지 완료하는 한편
늘어날 교통 수요를 감안해 도로 확장 사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딜레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영찬입니다. 성동구 사근동은 마을 대부분이 오래된 주택가인데다 여대생 거주 비율이 높아 강력 범죄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곳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최근 성동구가 사근동에 각종 범죄 예방 사업을 진행하면서 작은 변화가 일고 있습니다. 조성엽 기자입니다. 감금당했던 여자가 도망쳐 나와 한 가게로 숨습니다. 급히 경찰에 전화를 걸다 이내 늘어져 한숨을 돌립니다. 이렇듯 누군가 위험에 처했을 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안심 지킴이 집입니다. 이곳에 들어와 상황을 모면하거나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여대생들이 많이 거주하는 동네 특성상 혹시나 발생할 강력 범죄를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골목골목 다닐 때마다 많이 위험하기도 하고 여성 혼자 다니면은 조금 저 부분을 좀 더 많이 홍보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장치는 이뿐만 아닙니다. 몰래 비밀번호를 엿보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출입문마다 반사 시트를 부착했습니다. 또 전신주엔 번호를 매겼습니다. 경찰 신고 시 정확한 위치를 알려줄 수 있습니다. 위급한 상황을 대비해 비상벨도 설치했습니다. 저희들은 감사하지요. 많이 바꿔줘서 그래도 먼저보다는. 앞으로 더 좋은 안심마을 만들어주셨으면. 다닥다닥 붙어 이어진 탓에 주민들도 종종 길을 잃는다는 사근동 골목. 이 때문에 외진 골목엔 현재 위치를 알려주는 지도와 막다른 길이라는 알림판도 설치했습니다. 안심하고 거리를 다닐 수 있도록 그 안전에 대한 그 사인물들을 많이 조성했습니다. 주민 스스로 이게 필요하구나, 그 필요성을 느낄 거라고. 사근동 안심마을 만들기 사업. 목표는 무엇보다 범죄 예방인 만큼 사업 시행과 동시에 그 효과도 발휘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조성엽입니다. 송파구 위례동에 파출소를 신설해달라는 요구가 늘고 있습니다. 현재는 문정지구대가 위례동까지 관할 중인데 수요에 맞게 위례동에도 파출소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서정함 기자입니다. 송파구 위례동 위례초소입니다. 송파구 위례동은 현재 옆동인 문정동의 문정지구대가 관할하고 위례동 내에는 간이초소를 설치해 운영 중입니다. 주민들은 위례동의 규모에 초소 하나로는 부족하다는 입장입니다. 황당했었어요. 처음에 초소로 있는 거예요. 그것도 되게 저렇게 보면 무슨 민박집 그냥 쬐끄만 이동하는 집같이 너무 빨리 생겼으면 좋겠어요. 파출소가 좀 단단하게 그래야 저희도 좋을 것 같아요. 위례 신도시의 또 다른 자치구인 성남시와 하남시는 이미 파출소 건립이 진행 중입니다. 송파구 위례 파출소 건립에 주민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또 다른 이유입니다. 타 자치구들에 비해서 형평성 차원에서 우리 송파가 그 치안 이거에 좀 너무 소홀한 거 아닌가. 빨리 추진을 해서 내년 내후년에라도 파출소가 위례 신도시 쪽에 확충됐으면. 이에 대해 경찰은 주민들의 의견을 공감해 내부적으로 파출소 건립을 계획 중이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예산 승인 등 여러 절차가 선행되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시에서 파출소로 이제 용도로 부지를 몇 개 남겨놨어요. 그러니까 여기하고 여기 위에 2개의 부지를 남겨놨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저희도 이제 예산이 있으면 이거 이제 부지를 매입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매입 단계 그 단계에서는 이제 동시에 국회에서는 위례 파출소 신설 예산이 논의 중에 있습니다. 올해 예산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바로 위례 파출소의 부지 매입과 건설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서정함입니다. 강남구 세곡동에는 강남 보금자리지구 조성 당시에 지어진 한옥 건물이 있습니다. 박물관이나 전통체험관으로 추진되다 논란에 부딪히면서 수년째 방치돼 왔는데요. 결국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 어린이 도서관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지혁배 기자입니다. 훈장 선생님의 한마디 한마디에 귀를 기울입니다. 가족의 구성원과 호칭, 예절에 대해 배웁니다. 어릴 때부터 배우는 한문인 사자소학도 가르치는 서당입니다. 이야기 들려주시는 할머니의 이야기도 재밌었고 친구들과 같이 즐기고 한자생도 답답하지만 재미있는 이야기였어요. 뒷마당에선 전통놀이가 펼쳐집니다. 놀이에 대한 퀴즈도 풀고 제기차기와 투어놀이도 합니다. 함께 어울리며 협동심과 집중력을 키울 수 있는 시간입니다.
친구들이랑 친해지고 그다음에 전통놀이에 많은 의미를 알게 됐어요. 저희 제기도 받아서 좋았고 친구들이랑 재밌게 노는 게 정말 재밌었어요. 앉아서 때론 엎드려서 책을 봅니다. 책상이 있는 여느 열람실과는 다른 색다른 모습입니다.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춘 아동 도서가 현재 3,500여 권이 비치돼 있습니다. 한옥이다 보니까 좀 아늑한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아서 아이들이 책을 읽을 때 좀 정서적으로 좀 안정감 있게 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못골 한옥 어린이 도서관은 조선 후기 성리학자 윤증의 고택을 재현한 겁니다. 5동의 한옥 건물과 앞마당과 후원으로 구성됐습니다. 강남 보금자리 지구 사업의 하나로 추진됐지만 수년째 마땅한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해 방치돼 오다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 어린이 도서관으로 꾸민 겁니다. 주민과 또 관과 뭐 이렇게 정치권에서 이제 전부 다들 그렇게 이제 협동으로 이렇게 해주신 데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애들에게 진짜 너무 좋은 진짜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가는 도서관이 된 것 같아서 한옥의 운치를 그대로 담아낸 어린이 도서관에선 전통문화 체험과 함께 다양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될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지역배입니다. 요즘 어르신들이 카페에서 커피를 만드는 모습은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죠. 어제 전해드린 실버 모델도 그렇고 늘고 있는 어르신 택배 사업까지 이렇게 시니어들의 진출 분야는 다양해졌지만 이를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가짐은 어떤지도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혹시나 실버 카페가 느리고 맛이 덜할 거다 아니면 어르신 택배는 늦게 올 것 같다는 선입견을 먼저 갖고 있진 않으십니까? 박용의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